안녕하세요 여러분, 알쓸리잡TV의 변희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둘이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바로 문화예술 잡터뷰라는 코너의 첫 번째 시간으로 문화예술 교육사 심은혜 선생님을 모시고 재밌게 이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로 꿈꾸는 문화예술 교육사 심은혜입니다. 저는 디자인, 웹툰, 미술, 공예 등의 시각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과 교육, 그리고 문화예술 사업에 참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사실 이 심은혜 선생님하고는 제가 이렇게 처음 뵙는 게 아니고 좀 오랜 좀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또 초대를 드리게 됐는데 네, 감사합니다. 처음 뵀던 게 언제였죠? 2016년, 7년 정도 때 봤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때부터 좀 인연이 됐던 선생님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신다고 네. 그 말씀은 해주셨는데 이제 어쨌든 문화예술 교육사라는 이렇게 네. 직업을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예. 그러면 선생님 문화예술 교육사라는 이런 직업 자체에 되게 그 생소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직업인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예술 교육사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공인 자격 제도로서 이제 본인이 전공한 예술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문화예술 교육이나 기획, 실행, 그리고 지역 전문가, 예술 행정 등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 알쓸리잡TV에 이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 제도와 관련된 영상도 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통해서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제가 어떤 질문을 좀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문화예술 교육사라는 직업 그리고 지금 하시고 있는 활동들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디자인학을 전공했는데 이때도 좀 교육학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학 수업을 이수하기도 했고 디자이너 활동을 하면서 교육 활동에도 좀 참여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던 중 이제 중학교에 자유학년제 이제 교사로 디자인 프로그램 수업을 하게 됐는데 이때 좀 이제 학생들이랑 제가 같이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수업으로 커리큘럼을 최대한 구성을 해보자라고 이제 하고 같이 수업을 했는데 친구들도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줬고 저도 너무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를 계기로 좀 하게 되었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왜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예술 교육이 좀 부족했을까? 예전에는 또 이런 생각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학생들과 사람들이 예술과 문화를 좀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디자인을 전공하셨고 또 네. 디자인을 전공하시긴 했지만 그 본인 전공한 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예. 또 그 예술 교육들에 대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셨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전공은 어쨌든 그 순수 미술이나 미술 교육 쪽이 아니라 디자인을 전공하셨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그러면은 그 디자인을 전공하신 게 지금 심은혜 선생님께서 문화예술 교육사로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예. 어떤 그런 도움이나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생각보다 이제 문화예술 교육사라고 하면은 이 직업군을 교육자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문화예술 교육사는 생각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범위하게 활동을 하시는 전문가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영이라든가 기획, 브랜딩, 그래픽 쪽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워크북 작업이라든가 활동지 작업, 그리고 전시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작품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결과집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화예술 교육사는 단순히 강의만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프로그램 기획부터 아이들을 모집하고 현장 운영을 하는 전 과정에 어쨌든 그쵸. 디자인을 공부하신 게 많은 도움이 되고 예, 있다. 맞아요. 예. 그렇군요. 네. 그럼 선생님 이 일을 이렇게 7년째 해오셨다고 네. 했는데 혹시 일을 하면서 어떤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은 좀 없으셨나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어떤 점에서? 크게 두 가지를 뽑자면 첫 번째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계속 다양한 이제 커리큘럼 연구와 공부, 그 자기 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디어의 한계가 좀 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 힘들었던 점 같은 경우는 다 어떤 직업이든 그렇겠지만 좀 소통인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 그리고 담당 교사 선생님, 담당자 분들,
그리고 이제 학생들과의도 소통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좀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말고 이제 앞으로 문화예술 교육사로 또 활동하실 분들이 더 많아지실 텐데 네. 선생님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셨는지 그런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또 문화예술 교육사로 활동하실 그런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국내나 이제 해외 사이트들에서 많이 좀 정보를 얻었던 것 같아요. 뭐 다양한 수업들, 다른 선생님들이 하시는 수업 또는 이제 재료들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재료도 많이 리서치를 해서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통 같은 경우는 사실 딱 해결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 학기든 뭐 1년이든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관계가 되잖아요. 뭐 더 계속 갈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갔던 것 같아요. 뭐 관심을 보인다던가 또 아니면 뭐 질문을 한다던가 그쪽에서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좀 마음을 오픈해주고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주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일단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좀 사례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네. 많은 정보나 아이디어들을 얻어서 이렇게 교육에 좀 반영하려고 노력하셨다. 그리고 네. 이제 소통에 대한 문제들은 먼저 좀 더 네, 적극적으로 좀 다가가려고 먼저. 네. 노력을 하면 그분들도 이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활동에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 그렇게 좀 위기를 힘든 점들을 극복해 나가셨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네. 네, 선생님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 문화예술 교육사 활동을 직업으로 지금 삼고 계시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문화예술 교육사로 일을 해나가시는 것에 대한 어떤 직업적 사명 혹은 소신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막 똑똑하거나 막 일을 엄청 잘하고 막 이러진 않지만 좀 제가 좋아하는 일이나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배움을 좀 즐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제 삶의 좀 원동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20살 때부터 이제 목표 리스트를 좀 구체적으로 정하는 편이었는데 뭐 이제 막 그냥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버킷리스트처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나를 기준으로 뭐 가정이라던가 교육 뭐 사회문화, 정신윤리, 뭐 신체건강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좀 정해주고 그 안에서 에이지를 또 정해야 돼요. 뭐 5년 단위인지 10년 단위인지. 나이를 정해서 목표 나이. 네. 그래서 거기서 적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들 아주 사소한 거라도.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해별로 또 나눠야 돼요. 30, 31, 32, 33.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또 거기서 월로 또 작게 나눠줘야 돼요. 디테일하십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놓으면은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되나 이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나면 10개를 적었어도 한 5개를 이룰 수도 있고요. 그죠? 8개를 적어서 3개를 이룰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적지 않은 것보다는 이루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과 좀 목표 리스트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하는 습관을 20살 때부터 해와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지어나가는 방식으로 구상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좀 모두 이루지 못해도 뭐 적으면 이루어진다, 시작하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심은하 쌤은 다 계획이 있군요. 네, 전 계획 있습니다. 네, 장난이 아닌데요. 목표 에이지를 다 정해놓고 디테일한 버킷리스트들을 하나씩 이뤄나가는 형식으로 네. 이렇게 다 이루지 정말. 못하더라도 근처에라도 가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시구나. 있습니다. 네. 저도 좀 배워야 될 점인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러면 좀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한 그 버킷리스트를 갖고 계신 분이니까 또 제가 다음 계획이 뭐냐라고 또 질문을 드리면 또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네, 답변을 네, 네. 잘 해주실 것 같아서 앞으로 선생님의 어떤 그런 계획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또 궁금하거든요. 제 계획은 일단 인하대 문화경영학과에서 공부를 열심히 할 거고요. 석사 과정. 네, 저의 부족함을 좀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하고 또 이제 인하대 문화예술교육원에서도 좀 활동 사업들을 배워서 좀 경험도 많이 키울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 큰 목표로서는 뭐 예술과 문화를 함께 살릴 수 있는 변지영 선생님 같은 종합예술교육 기획자로서 더 성장하고 싶고요. 네. 좀 이제 주민지자체 학생들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문화공간 살리기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처럼 막 예술 강의도 하면서 저의 작은 복합문화예술 공간을 운영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 네. 심은혜 선생님 역시 그 굉장히 그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 또 앞으로의 포부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문화예술 교육사를 꿈꾸거나 선생님과 이제 비슷한 활동을 이제 해 나가게 될 좀 후배들에게 좀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직업은 본인이 자기 개발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뭐 정보 서치라든가 좀 움직임에 따라서 업무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자기의 보람, 행복 이런 것들을 느껴야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본인이 행복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게 가장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일을 함에 있어서는 좀 다양한 정보 서치를 통해서 네.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이게 정말 자신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인가, 그렇죠. 좀 스스로에게 분야인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심은혜 선생님 끝으로 내가 이 말은 꼭 하고 가야겠다 이런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겠어요? 문박세상의 편의점 대표님께 저에게요? 네,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 사업으로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저를 알쓸 예자 문화예술 채널 잡터뷰의 첫 번째 게스트로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알쓸레잡 TV 문화예술 잡터뷰 첫 번째 게스트로 이렇게 문화예술 교육사 심은혜 선생님께서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멀리 인천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셨어요. 너무 먼 길 오셔서 이렇게 첫 시간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사실 네. 편집점이야. 박수를 치지 말지. 떨려 왜 이래? 갑자기 이렇게 떨면 계속 떨리는데? 끝났다.